일본 도쿄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실화가 화제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매일 교실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으로 하루를 보내던 그녀에게 어느 날 운명을 바꿀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신비로운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글자였는데도 왜인지 마음이 끌렸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떤 문자가 한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을까요? 그리고 그 문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절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반전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여전히 조금 떨리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해보겠습니다. 도쿄의 한 작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16살 시절의 저를 떠올려보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교실 앞에 서서 발표를 할 때면 항상 같은 일이 반복되었거든요. 아노, 와타시와 첫 마디부터 혀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될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국어 시간이 가장 괴로웠어요. 선생님이 교과서를 읽어보라고 하시면 평상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리는 것 같고 입술은 떨리고 목소리는 작아졌어요. 미나짱, 다시 한번 읽어볼래? 선생님의 다정한 목소리조차 저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모여 수다를 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었는데 막상 입을 열면 단어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야. 결국 중간에 포기하고 고개만 끄덕이곤 했어요. 친구들은 이해한다는 듯 웃어주었지만 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영어 시간이었어요. 외국인 선생님이 간단한 자기소개를 영어로 해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My name is 조차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까지.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지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너무나 작아진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며 혼자 연습해봤어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도 거울 속 제 모습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사람들 앞에 서면 왜 이렇게 될까요?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이런 고민조차 제대로 표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전철 안에서 다른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들으며 부러움을 느꼈어요. 그들은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고 자신의 생각을 막힘없이 표현했습니다. 저도 저런 모습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매일같이 저를 좌절시켰습니다. 그렇게 매일이 반복되던 어느 화요일 오후 제 인생을 바꿀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특히 말더듬이 심했던 저는 친구들과 함께 있기가 괴로워서 혼자 학교 근처를 걸었어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평소 가지 않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면 새로운 길을 걷는 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한 작은 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간판에 적힌 글자들이 일본어가 아니었습니다. 네모나고 둥근 모양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 문자들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혀 읽을 수 없었지만 왠지 친근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그런 묘한 감정이었어요.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와서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말더듬에 대한 부끄러움을 잊을 수 있었어요. 비록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언어의 벽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 신기한 문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대체 어느 나라 글자일까? 어떤 의미일까? 처음으로 언어에 대한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커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그 신비한 문자들을 잊을 수 없었어요. 한글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단지 마음을 끄는 아름다운 글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어요.
다음 날 수학 시간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풀어놓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미나, 이 공식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볼래? 저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자마자 모든 게 엉망이 되었어요. 이것은 X에 아니 Y가. 단어들이 목구멍에서 뒤엉켰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하나둘 저에게 집중되면서 더욱 당황했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바닥에는 땀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결국 포기하고 자리에 앉았을 때 교실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쉬는 시간에 친구 유키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미나, 괜찮아. 수학은 원래 어려운 거야. 하지만 저는 수학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포기한 거라는 걸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 답답함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들은 도시락을 먹으며 즐겁게 수다를 떨었어요.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 주말 계획, 좋아하는 아이돌 이야기까지. 저도 그 모든 대화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특히 새로 나온 K-팝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미나도 K-팝 좋아하지? 유키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그룹을 좋아하는지, 어떤 노래가 마음에 드는지, 왜 그들의 음악에 끌리는지.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 같았지만 입술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대화는 점점 더 활발해졌고 저는 점점 더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웃을 때는 함께 웃고 놀랄 때는 함께 놀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유리병 너머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오후 체육 시간에는 배구를 했습니다. 팀을 나누는데 저는 항상 마지막에 남는 편이었어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였죠. 여기로. 조심해. 잘했어. 그 같은 간단한 응원의 말조차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이 제게 날아왔을 때 완벽하게 받아서 세터에게 패스했어요. 하지만 좋은 패스. 라고 외치는 대신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팀 동료들은 제 플레이에 만족했지만 저는 또다시 소외감을 느꼈어요. 방과 후 도서관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카페에 가거나 쇼핑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지만 저에게는 말이 많이 필요 없는 독서가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책 속 주인공들은 저처럼 말을 더듬지 않았고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소설 속에서만큼은 저도 당당하고 유창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주인공과 함께 모험을 떠나고 사랑에 빠지고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책을 덮는 순간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어제 본 그 신기한 문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글자들을 배우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게 말이 될까요? 하지만 그 순간에 따뜻했던 기억만은 선명했어요. 그 주말 저는 다시 그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 신비한 문자에 대한 궁금증이 저를 밖으로 이끌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거리를 걸으며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아름다운 간판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히읗, 아, 니은, 기역, 우, 기역.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한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때는 단지 조화롭고 균형 잡힌 모양들이 저에게 평온함을 주는 것 같았어요.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한국 전통차와 한과를 파는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벽에는 한글로 쓰인 메뉴판들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한국어로 된 책들이 놓여 있었어요. 처음 보는 글자들이었지만 이상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종소리가 울리자 지난번에 봤던 그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라고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시는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혹시 저 글자들이 뭔지 여쭤봐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듬거리긴 했지만 간신히 질문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한글에 관심이 있냐고 되물으시더니 한국의 문자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렸어요.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설명을 계속하셨습니다. 한글은 정말 아름다운 문자이며 보기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배우기 어려운지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눈을 바라보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중 하나이며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이와 펜을 가져다 주시며 한번 써보자고 하셨어요. 아라는 글자를 그려주시면서 이것은 아 소리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따라 그려봤어요. 신기하게도 그 간단한 선 하나가 제 손에서 나올 때 평소 글씨를 쓸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는 오소리, 우는 우소리라고 하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일본어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지만 오히려 더 직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정말 잘한다는 아주머니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부끄러움보다는 기쁨이 더 컸어요. 평소 일본어를 말할 때 느끼는 그 답답함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기본적인 모음 몇 개를 써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아, 어, 오, 우, 으, 이. 각각의 소리와 모양이 신기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작은 한글 학습서를 하나 건네주시며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집에서 천천히 연습해보되 조급해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더군요. 그 책을 받아들 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작은 책을 꼭 안고 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자동차 소리도 평소와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의 문이 살짝 열린 것 같았어요. 방에 도착해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 작은 한글 학습서를 펼치니 첫 페이지에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 문장을 읽으며 처음으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더듬 때문에 항상 언어 앞에서 위축되었던 제가 이상하게도 이 낯선 문자 앞에서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일본어라는 익숙한 언어에서 느꼈던 두려움이 한글이라는 새로운 언어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 한 글자 아를 쓸 때의 그 떨리지 않던 손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8시가 되면 책상 앞에 앉아 한글 학습서를 펼쳤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첫째 날 밤 기본 모음부터 다시 연습했어요. 아, 어, 오, 우, 으, 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썼습니다. 한 획 한 획 그어갈 때마다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일본어 히라가나를 처음 배울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기본 자음을 배웠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각각의 모양이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와 연관이 있다는 설명을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 니은과 아를 합치면 나.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어처럼 외워야 하는 게 아니라 규칙만 알면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셋째 날 밤 드디어 간단한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가, 나, 다. 하나씩 써보며 소리내어 읽어봤어요. 이상하게도 일본어를 읽을 때처럼 더듬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말 한글이 저에게 특별한 걸까요? 넷째 날에는 더 복잡한 글자에 도전했어요. 오와 아를 합친 와, 우와 어를 합친 어. 복잡해 보였지만 규칙을 알고 나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 무, 다가. 단어 하나하나가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첫 번째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도 한글이 자꾸 떠올랐어요. 수업 중에 멍하니 있을 때면 손가락으로 책상 위에 한글을 써보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저에게는 작은 즐거움이었어요. 특히 점심시간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면서 마음속으로 한글 단어들을 만들어 봤어요. 밥, 김, 계란. 음식 이름들을 한글로 어떻게 쓸지 상상해 봤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온라인 영상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글 발음을 정확히 배우고 싶었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을 틀고 따라 읽었습니다. 나다라마.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영상 속 선생님이 간단한 인사말을 가르쳐 주실 때 정말 신났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표현을 배웠는데 이응, 니은을 조합한 안, 니은, 이응을 조합한 영. 하나하나 분석해가며 익혔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고맙습니다를 처음 써봤을 때였어요. 기억, 오 미음, 비읍, 시옷, 비읍, 니은, 디귿, 많은 글자가 조합되어 있었지만 차근차근 분해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자 저도 모르게 한글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기본적인 글자들은 거의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단어도 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의미는 잘 몰랐지만 소리내어 읽는 것 자체가 즐거웠어요. 어느 날 밤 거울을 보며 한글로 자기소개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나입니다. 물론 미나라는 이름을 한글로 어떻게 쓰는지는 몰랐지만 나머지 부분은 또박또박 말할 수 있었어요. 놀라운 건 거울 속 제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는 점이에요. 일본어를 말할 때처럼 긴장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 저는 한글 기초를 거의 마스터했습니다. 자음 19개, 모음 21개, 그리고 그것들의 조합. 처음엔 복잡해 보였던 한글이 이제는 친근한 친구 같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언어란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가는 열쇠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언어에 재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한글 학습 후 저에게 첫 번째 시험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그 한국 찻집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문득 용기가 생겨서 다시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제가 배운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따뜻한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지난번에 한글 학습서를 받아간 그 학생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더군요.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을 때 저는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그리고 기본적인 글자는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주머니는 정말 놀라워하시며 그럼 한번 테스트해보자고 하셨습니다. 벽에 걸린 메뉴판을 가리키시며 읽어보라고 하시더군요. 커피라는 글자가 첫 번째로 눈에 들어왔어요. 키읔, 피읍, 이. 하나씩 분해해서 소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커, 피.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아주머니의 표정이 환해지시는 걸 봤습니다. 차례로 다른 단어들도 시도해봤어요. 녹차는 니은, 오 기역, 치읓, 아로 분해해서 읽었고 케이크는 키읔에, 이응, 이 키읔으로 읽어냈습니다. 물론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소리로 읽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뿌듯했어요. 아주머니가 박수를 치시며 정말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잊고 있었던 성취감이었어요. 일본어로는 절대 느껴볼 수 없었던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간판들도 새롭게 보였습니다. 비록 한글로 된 건 별로 없었지만 문자라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발표를 시키셨는데 평소라면 절대 손을 들지 않았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모를 용기가 생겼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났어요. 물론 여전히 약간은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어요. 한글을 읽어낼 수 있다는 작은 성공 경험이 제게 자신감을 준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도 제가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점심시간에 유키가 다가와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예전보다 밝아 보인다고 하더군요.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고만 대답했어요. 아직 한글 공부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한글 공부를 하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언어라는 건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감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일본어에서 느꼈던 좌절감과 부끄러움이 한글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글을 공부하면서 제가 언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일본어라는 특정 언어에서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더 큰 도전을 시도해봤습니다. 온라인에서 한국어 기초 회화 영상을 찾아서 따라 해본 거예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한 표현들이었지만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거울을 보며 연습할 때 한국어를 말하는 제 모습이 일본어를 말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당당하고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한국어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배고파요. 피곤해요. 아직 문법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제 감정을 다른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일본어에서도 나타났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후로 일본어 말더듬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니까 전반적으로 자존감도 높아졌어요. 수업 시간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2달째 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같은 반 친구인 히로키가 제 옆에 앉더니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혹시 글자 읽기가 어렵냐고 물어보더군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히로키는 평소 공부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도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어요. 글자를 읽을 때 순서가 바뀌거나 비슷한 모양의 글자들이 헷갈린다는 거였습니다. 히로키는 조용히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교과서를 읽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때로는 같은 줄을 여러 번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 미리 몇 번이나 연습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만 언어로 고생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로키의 경우는 난독증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그저 저와 비슷하게 글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어요. 며칠 후 점심시간에 또 다른 친구인 아키코가 저희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아키코는 평소 조용한 편이었는데 알고 보니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했어요. 발표 시간만 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목소리가 떨린다고 하더군요. 3명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건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언어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말더듬, 히로키는 난독증, 아키코는 극심한 발표 공포증.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모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제가 한글을 배우면서 경험한 변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그것이 일본어 말하기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물론 한글이라는 구체적인 언어명은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요. 히로키가 관심을 보이며 물어봤습니다. 어떤 언어를 배우고 있냐고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되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아직 비밀이라고 웃으며 넘겼지만 언젠가는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저희 3명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점심을 먹을 때도 함께 했어요. 각자의 고민을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히로키가 수학 시간에 칠판의 수식을 잘못 읽어서 당황하는 일이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혼자서 부끄러워했을 텐데 저는 쉬는 시간에 다가가서 괜찮다고 위로해줬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아키코가 영어 시간에 발표를 해야 하는 날에는 저희가 미리 연습을 도와줬습니다. 작은 그룹 안에서라면 아키코도 훨씬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천천히 여러 번 연습하면서 자신감을 키워나갔어요. 저 역시 친구들 앞에서 제 한글 공부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국 문자를 배우고 있다고만 했는데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 설명할 때 히로키가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이 일본어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신기하다고 하더군요. 난독증이 있는 히로키에게는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한글의 구조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아키코는 제가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해보이자 박수를 쳐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은 표현을 들려주니 정말 예쁜 언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각자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서로 도우며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도움을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 공부를 통해 얻은 자신감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였어요.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목요일, 제게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히로키가 국어 시간에 교과서를 읽다가 크게 좌절하는 일이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심하게 글자들이 뒤섞여 보였나 봅니다. 쉬는 시간에 히로키는 혼자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지만 히로키만은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옆자리에 앉았어요. 히로키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바보 같다고 이렇게 간단한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말을 더듬을 때마다 자책했던 그때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저는 히로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글을 배우면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언어나 글자가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족한 건 아니라는 점을요. 히로키가 관심을 보이며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저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규칙, 소리와 모양의 연관성, 그리고 무엇보다 실수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제가 한글 공부 초기에 겪었던 시행착오들도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비읍과 피읍을 구분하지 못했던 일, 오와 우를 헷갈렸던 경험들. 하지만 그런 실수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었다고 말해줬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키코도 저희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아키코 역시 최근에 영어 발표에서 실수한 일로 속상해하고 있었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제대로 된 발음을 하지 못했다고 자책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키코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로 처음 인사했을 때에 떨렸던 기분을 공유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히로키에게는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가 도움이 될 것 같았고, 아키코에게는 새로운 언어에 도전하는 것이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방과 후 도서관에서 작은 한글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3명이 모여서 기본 자음과 모음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갔어요. 제가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히로키는 한글의 체계성에 감탄했어요. 일본어 히라가나처럼 외워야 하는 게 아니라 규칙만 알면 읽을 수 있다는 점이 신기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을 이해한 후로는 눈에 띄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키코는 한글의 소리를 좋아했어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같은 인사말을 연습할 때마다 웃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는 일본어보다 더 감정이 풍부하게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한 달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히로키는 일본어 교과서를 읽을 때 예전보다 침착해졌습니다. 한글 공부를 통해 글자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실수에도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아키코는 발표할 때 목소리 떨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덜해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언어에서 얻은 자신감이 일본어 발표에도 도움이 된 거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제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도움을 받기만 했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친구들이 어려워할 때 격려해주는 제 모습을 보며 신기했어요.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실수는 배움의 과정이라고 말해주는 제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한글이 저에게 준 선물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었어요. 어느 날 아키코가 말했습니다. 미나 덕분에 언어가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배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히로키와 아키코가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저희는 이제 아침마다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잤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다른 친구들이 신기하게 바라보지만 저희는 개의치 않았어요. 첫 번째 수업인 국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새로운 시를 소개하시며 누가 읽어볼지 물어보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손을 들지 않았을 상황이었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감정을 담아서 시를 읽어나갔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에 살짝 더듬기도 했고 발음이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얼굴이 빨개지거나 목소리가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한글을 통해 배운 것은 완벽함보다 꾸준함의 가치였거든요. 시 낭송이 끝나자 교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선생님도 감정이 잘 담겨 있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성취감이 차올랐어요. 언어가 더 이상 저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쉬는 시간에 다른 반 학생 한 명이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최근에 발표를 정말 잘한다고 혹시 특별한 비결이 있냐고 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언어를 배우면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해줬어요. 점심시간에는 저희 셋이 함께 한글 단어 퀴즈를 했습니다. 히로키가 사과라는 단어를 한글로 쓰며 시옷, 기역와의 조합을 설명했어요. 아키코는 고양이라는 단어에 도전하며 기역, 이응, 이응, 이를 차례로 써나갔습니다. 모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오후 체육 시간에는 배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히 있었던 제가 이제는 팀 동료들과 활발하게 소통했어요. 좋은 패스야, 잘했어, 다음에는 내가 받을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응원의 말들이 팀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팀 주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요즘 정말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팀워크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그 칭찬을 듣는 순간 한글이 저에게 준 변화가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방과 후에는 그 한국 찻집을 다시 찾아갔어요. 6개월 만에 방문이었지만 아주머니는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한글 공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는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주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주문도 한국어로 시도해봤어요. 녹차 한 잔 주세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아주머니는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많이 늘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차를 마시며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솔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한글 공부가 어떻게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지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저에게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감을 되찾게 해준 열쇠였고 친구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게 해준 매개체였으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지난 6개월을 돌아봤어요. 말더듬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소녀가 어떻게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는지.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가게 앞에서 본 아름다운 글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언어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는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한글의 위대함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미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장담이 아니라 우리 한글이 가진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긴 한글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소녀의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감을 선사했다는 사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말더듬으로 고통받던 미나가 한글을 통해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멘토로 성장한 모습은 우리 문자의 품격을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언어 장벽을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 한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든 우리 조상들의 지혜. 이 모든 것이 미나라는 한 소녀를 통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글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눠주세요.